10분 수학의 채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할게요. 짜잔! 키워드가 짧지는 않죠. 2개뿐이 되지 않지만 평행사 변형의 넓이 우리 친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맞고요. 벌써 평행사 변형의 성질 기억 안 난다고요? 선생님 복습시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복습 시간부터 먼저 갖고 본학습 들어가 봐요. 오늘은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행사 변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달자 평행사 변형하면 어떤 사각형 같아요? 평행한 사각형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조금 부족해요. 평행사 변형의 뜻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변과 이변이 평행, 이변과 이변과 이변이 평행. 그러니까 평행한 사각형도 맞긴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평행사 변형을 다 모아봤더니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은 모두 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요. 자, 그리고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 다름이 기억나나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잘했습니다. 대각선을 그어보면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하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A하고 C까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B하고 D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우리 평행사 변형의 성질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학습 들어가 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봤어요. 그럼 삼각비를 이용하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밑변과 높이가 그냥 주어졌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높이를 삼각비에 의해서 구하려면은 어땠어요?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주어진 경우였죠. 해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낀 각을 안다면 이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이쪽 삼각형에서부터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구했었어요. 그럼 우리 다름이가 두 변이 A와 C고 낀 각이 각 B일 때 이때 이제 공식,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2분의 1 AC 사인 B요. 오, 잘했습니다. 높이라는 것은 자, 사인 B는 C분의 높이, 그러니까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B였죠. 해서 여기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자, 밑변이 A고요. 높이가 C 곱하기 사인 B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2분의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앞에다가 해주는 거. 우리 다름이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그럼 선생님이요, 이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AC가 만나도록 하나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꼭지점을 D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사각형 ABCD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맞아요. 평행사 변형입니다. 평행사 변형. 그쵸? 그럼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되는 것이죠. 자, 즉 평행사 변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가 되더라.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약분돼가지고 결국 A, C, 사인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우리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오늘 키워드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이 평행사 변형의 높이기도 한 거죠. 물론 평행사 변형은 이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자, 이런 경우 보세요. 만약에 이제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해서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얘를 밑변으로 할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높이가 이 평행선 사이의 두 거리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에게 이 A하고 C가 나와 있다면 얘를 가지고 요 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 이제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변이 A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우리가 삼각형의 높이 구하듯이 C 곱하기 사인 B가 돼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공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각삼각형에서 요각이 예각일 때고 만약에 둔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경우냐면은 평행사변형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 같고요. 이 각과 이 각이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얘를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제 x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얘가 a하고 b라고 주어진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a, b, sin x라고 할 수 있을까 공식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이 각이 x가 아니라 지금 얘를 기준각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인가요? 180도가 나옵니다. 볼래요? 자 하나 더 그려줄게요. 얘를 A라고 한다면 얘가 B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아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AB, AB를 더해서 360도다.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 180도입니다. 아, A 더하기 B 이렇게 더해도 그럼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겠네? 그쵸?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에 둔각이 주어진다면 얘 말고 예각으로 우리 요 높이를 말하면은 얘는 A 곱하기 사인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둔각이 X였을 때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따져주면 되느냐? 밑변이 B에다가 높이가 얘니까 똑같이 A 곱하기 C 곱하기 sin X가 아니라 180도에서 각 X를 뺀 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왜 얘를 그 공식이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변이 4와 7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각이 60도인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이 대각선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이제 2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때 이 높이 A에서부터 수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쪽 삼각형에서 자, sin B 얘는 기준각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높이는 4 곱하기 sin 60도가 되는 거죠. 나 누구라고? 4 곱하기 sin 60도.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4 곱하기 sin 60도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로 공식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에다가 sin 끼인 각인데 그때가 예각인 경우 둔각이면은 180도에서 예각 빼면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4, 7에 28에다가 sin 60도는 2분의 뭐가 되나요? 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14 루트 3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식까지 알아봤으니까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주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사인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X요. 우리 달자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을까? 아무래도 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에서 X는 둔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둔각일 때는 180 빼기 X가 맞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장은 O 맞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단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 각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끼인각, 그 중에 4개의 각 중에서 이제 이 한 각, 예각을 알 때 A, B 두 변과 사인 예각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A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얘가 높이인데 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사인 X는 A분의 높이, 그래서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X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AB 사인 X 요렇게 식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B 이렇게 두 변 있네요. 이웃하는 두 변이니까 자,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예각 45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두 수를 곱하면 12루트 2가 되겠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제 2 약분하면 6이고요. 6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이기 때문에 6이 12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예각인 경우 살펴봤고 2번 문제는 둔각인 경우입니다. 자, 둔각인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얘를 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둔각을 이용해서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60도라는 건 180 빼기 둔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보면은 마찬가지 이웃하는 두 변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둔각이라면 180 빼기 둔각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대로 식을 써보면은 5 곱하기 8에다가 자, 사인 120도가 아니라 180도 빼기 120도를 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40에다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 약분하면 20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3인 마름모 ABCD 넓이 구하여라. 여러분들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지금 한 각이 135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3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각을 안다면 이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180 빼기 135를 하면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름모라고 하지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웃하는 두 변 3 곱하기 3에다가 사인 둔각이니까 180 빼기 둔각 해서 45도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3, 3은 9에다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는 2분의 9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